전국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예년보다 덥고 습한 날이 많아 우려가 큽니다.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학생들의 이벤트가 충북 각 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학부모들도 응원 피켓을 들었습니다. 청주 거점 의무기간을 마친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인천공항 등으로 노선을 확대합니다. 조급해진 충청북도가 재정 지원을 연장합니다. 아스파라거스도 공중으로 들어올려 재배하는 기술이 충북에서 개발됐습니다. 쪼그려 일해야 하는 육체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금사과로 불릴 만큼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날씨도 덥고 비도 자주 와서 어느 해보다 과수 화상병 발생 우려가 큽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령 18년 정도의 굵은 사과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졌습니다. 4,000제곱미터 가까운 과수원에서 매몰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해 정밀 진단한 결과 과수 화상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첫 발생입니다. 충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충남 천안의 배 농가에서도 과수 화상병이 나타났습니다. 두 농가 모두 최근 1, 2년 새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던 과수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토착화된 병원균이 잠복했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발견했다 저 끝에서 막 발견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동일 경작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같은 여기서 작업하고 그 사람이 또 거기 가서 작업하고 그렇게 많이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 추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수 화상병 병원균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는 1월에서 4월까지 기상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기온은 2도씩 높고 강수량은 91.5mm가 많아 과수 화상병이 심했던 지난 2020년 평균 기온과 총 강수량 등 기상 조건이 비슷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충주시에선 두세 건의 의심 신고가 들어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이 재배 면적의 0.26%에 불과했다며 사과와 배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이죠. 오늘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마다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사제간의 따뜻한 정이 더할 나위 없었던 스승의 날 풍경을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근하는 선생님께 꽃을 드리고 응원 피켓을 든 학부모들의 반가운 인사에 아침 교정에 웃음이 넘쳐납니다. 고사리 손으로 눌러 쓴 손편지에도 선생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경호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수업을 해주셔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받기만 하던 학생들이 오늘만큼은 거꾸로 선생님께 상장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아이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시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시기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려 감사함을 표합니다. 사진과 엽서로 만든 하나뿐인 앨범 선물에 꽃다발. 스승의 은혜를 부르는 학생들의 정성에 선생님도 힘이 납니다.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앞으로 이 친구들과 1년간 더 좋은 추억이나 좀 많이 쌓고 가고 싶다. 더 잘해주고 싶다. 제법 여러 날 공들여 연습했을 어린이 오케스트라는 선생님들만을 위한 작은 음악회로 스승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선생님들끼리 모여 장미를 선물하고 보물찾기로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근심도 덜어냈습니다. 선생님들의 행복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신념만에 이번에 이렇게 저희 교직원들끼리 친목 행사를 사제 간의 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무색한
스승의 날을 만든 이유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원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은 19.7%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이후 같은 설문에서 역대 최저이자 첫 10%대 기록입니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고 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순이었습니다.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거점 의무 기간이 끝나면서 다른 공항에서 노선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인천공항 취항에 나서게 되는데요. 청주공항 노선이 줄어들면 어쩌나 충청북도는 재정 지원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항공사 에어로케이에 항공 운항 증명을 발급할 당시 조건을 붙였습니다. 첫 취항 이후 3년간은 반드시 청주 국제공항으로 가는 노선만 운항해야 하는 거점 의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으로 가는 정기 국제선을 가장 많이 보유한 1등 항공사로 올라섰습니다. 7개국 12개 노선 가운데 5개국 7개 노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을 끝으로 이 거점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서 청주와 무관한 노선을 띄울 수 있게 됐고 당장 이달 30일부터 인천공항 취항에 나서 일본과 베트남 노선을 잇따라 신설합니다. 민군 겸용인 청주공항의 이착륙 횟수가 부족하다 보니 항공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는 게 에어로케이의 설명. 현재 기재 상황과 또 앞으로 도입이 될 추가로 도입할 기재 상황에 어떤 여력 기재와 여력 타임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을 진출을 하는 것이고 홍보나 대외적으로도 인지도 제고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2대 이상의 항공기가 더 들어오는 만큼 청주공항 노선엔 영향이 없을 거라지만 올해 연간 이용객 476만 명, 내년엔 5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는 충청북도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습니다. 도는 의무기간 종료와 함께 끝내려던 재정 지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국제노선을 취항하면 다른 항공사보다 지원금을 1억 원 더 주고 다른 항공사가 운영 중인 노선을 추가로 만들어도 지원금을 주는 조건입니다. 매년 1,000만 원의 홍보비와 대당 6,700만 원의 항공기 정비료도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선 취항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2년간을 보존해주고 그리고 향후에도 그 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활용해가지고 그 에어로케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최근 청주공항이 해외여행 수요 폭증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당분간 거점 종료의 여파는 미미할 거라는 게 항공사와 충청북도의 공통된 전망. 하지만 민군 겸용 활주로의 한계와 주차시설 태부족, 미주 노선용 대형 항공기 이착륙 불가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공항 활성화 영역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와 필리핀 마닐라를 오가는 정기 노선 취항 행사가 오늘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와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는 이 노선을 타고 입국한 필리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열고 기념품을 제공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필리핀 마닐라 노선의 주 3회 취항에 이어 내일부터는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도 주 3회 정기 운항합니다. 충북도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지원 의원은 옥천과 청주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고 지난 10일에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그린벨트 구역에서 충북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대신 보전 방법과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로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라거스. 요즘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데요. 보통은 쪼그려 앉아서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중에 띄워 허리 높이에서 키워내는 방법이 충북에서 개발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이 한창인 아스파라거스 농가입니다. 길게 자란 줄기를 뚝뚝 끊어냅니다. 보통 20cm 안팎이 되면 수확하는데 쪼그려 앉아서 따야 합니다. 10년 넘게 아스파라거스만 파온 농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옆으로 하는 식으로 그건 더 힘들어, 오리 걸음이.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따야 돼. 허리 높이에서 재배할 순 없을까? 3년의 시도 끝에 충북에서 관련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땅과 비슷한 환경을 1m 높이 대형 재배 상자에 만들어 띄웠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면서 일어선 상태로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앉을 때보다 노동 강도가 절반으로 준 겁니다. 이제 잘 자라는지가 관건인데 생산성도 늘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수분과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작물. 하루 4번씩 자동으로 충분한 양의 물과 배양액을 공급하자 굵기와 길이가 땅에서 재배했을 때보다 30% 정도 좋았습니다. 자칫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할까 우려도 있었지만 50cm 깊이 흙이면 충분히 자란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양액 농도, 제식거리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스마트팜 신소득 작목으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한 번 심으면 통상 4월부터 10월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최대 15년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이번 재배법에 대한 연구를 마치는 대로 원하는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는 9월 영동 양수발전소 본 건설을 앞두고 수몰되는 군도를 대체할 이설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설도로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고 영동양수 1, 2호기 건설 사무소도 함께 착공했습니다. 영동양수발전소는 사업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상부댐은 상촌면 고자리 일원, 하부댐은 양강면 상막리 일원에 조성되며 오는 203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와 관련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영동구는 소리의 도시 영동 공공디자인으로 울림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38억 원을 투입해 영동역부터 행사장 일대에 관문과 다리,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12일부터 열흘간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영동국민 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보은군 보은읍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35억 원이 투입된 보은 수소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평균 65대, 버스 기준 8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현재 보은군 내 수소 자동차는 10대로 보은군은 올해 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재수 충북 롤러스케이트 연맹 회장이 충북 롤러 발전을 위해 8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재수 회장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의 훈련과 장비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